혹시 네이선 아포다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차 배터리가 방전돼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문득 크랜베리 주스를 들고 플릿우드 맥의 노래 드림즈를 깔아 촬영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의 마음 한편엔 이걸 굳이 올려야 하나 라는 망설임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가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24시간도 안 돼 그 영상은 200만 뷰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와우. 지금은 전체 조회수가 5천만 뷰를 넘어섰고 음료 브랜드의 협찬은 물론이고 여러 매체의 인터뷰, 심지어는 가수 스눕독과의 협업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그야말로 순식간에 인생이 뒤바뀐 셈입니다. 여러분도 우연히 찍은 내 일상 영상이 초대박을 낼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책 플랫폼을 지배하는 조회수의 법칙을 주목해보세요. 시도하지 않은 영감 하나가 어느 날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와우. 그럼 지금부터 저와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알아가 보시죠. Go, go, go. 바쁜 분들을 위해 책의 핵심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당신의 영상을 보여줄 타겟 집단을 설정하라. 타겟이 좋아할 만한 SNS 채널과 유행 포맷을 찾아라. SNS 채널에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반응이 좋은 걸 골라내라. 유료 광고를 붙여서 더 퍼뜨려라. 피드백을 보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 반복하라. 끝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마음을 깨우는 띵킹, 마케팅 이게 정말 다야? 싶으실 텐데 제 생각에 이 책의 내용은 저 5가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겠습니까? 친절한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저 5가지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 책에 나온 관점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 책의 영어 원제는 데이 트레이딩 어텐션, 즉 사람들의 주목을 끊임없이 단타 투자하듯 공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를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다양한 포맷과 아이디어로 시장을 공략하라는 거죠. 즉 장기 투자처럼 잘 되는 SNS 포맷 하나에 일주일에 하나 정도의 퀄리티 높은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적당한 퀄리티의 영상을 SNS 여기저기에 매일 올려보라는 걸 성공 전략의 전제로 깔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타겟 집단을 코호트라고 부르는데 특정 기간에 공통된 행동을 한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예컨대 우리나라로 치면 386 세대, MZ 세대처럼 세대를 기준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또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2030 여성처럼 관심사로도 묶을 수 있겠죠. 제가 오른쪽 상단에 지금 띄워드린 제 채널 첫 영상에서 이 타겟 집단은 아주 구체적이고 좁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나의 타겟을 확장하는 게 마케팅의 정석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은 이것 또한 정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사업과 코호트의 범위에 따라 유효 시장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매우 큰 범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나이키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브랜드는 단순히 운동화를 사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스트릿 패션, 수집, 리셀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폭넓은 코호트를 설정했습니다. 브랜드 규모가 크거나 여러 타겟층을 공략해야 한다면 이렇게 코호트를 넓게 잡아야 하겠죠. 반면 소규모 사업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좁고 명확한 코호트를 정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룰루레몬 역시 요가나 피트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주요 코호트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일상 속 애슬레저 스타일을 즐기는 소비자까지 아우르며 브랜드를 확장해 왔습니다. 운동복 전문 브랜드로 출발했지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다양한 고객을 포용하기 위해 코호트의 폭을 넓히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의 사업 규모와 전략에 맞춰 코호트 범위를 설정하는 게 첫걸음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타겟을 정했다면 이 타겟이 무엇을 보고 어떤 말에 반응하며 어디서 노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타겟이 열광하는 SNS 채널과 포맷을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가령 유튜브를 예로 든다면 댓글에 달린 좋아요 높은 의견들을 그저 스치듯 보지 말고 보물찾기를 하듯 꼼꼼히 살펴보세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을 관찰하다가 사람들은 이런 감성 포인트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바로 다음 영상 기획에 적용해서 반응이 폭발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리는 댓글에는 시청자들의 솔직한 감정과 바람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어떤 대목에서 가슴이 울렸는지, 또 어떤 부분을 아쉬워하는지 파악하면 비슷한 영상을 더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댓글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작은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대한 기획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먼저 나는 뭘 좋아하지? 어떤 컨텐츠를 보면 재미있지? 하고 내 취향을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이 부분에 공감이 많이 가고 이런 주제가 더 흥미롭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결국 나와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만 상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전혀 다른 세대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에게도 내 생각이 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라고 권합니다. 50대가 만든 영상이 20대에게 유행할 수도 있고 30대가 만든 콘텐츠가 10대에게 폭발적 호응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보여주죠. 예를 들면 70대 유튜버 박막리 할머니의 사례가 있어요. 겉보기엔 전혀 다른 세대이고 어찌 보면 디지털 세대와 거리가 멀 것 같지만 특유의 솔직 담백한 말투와 유머가 10대, 20대에게도 크게 어필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문화적 간극을 하나의 개성으로 승화시키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시청자층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거죠. 이건 결국 문화적 간극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인데 나와 다른 집단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찰하는 과정을 거치면 의외로 내 콘텐츠가 그들과도 통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주제와 상대방이 열광하는 트렌드 사이를 오가며 저 사람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열광할까를 계속 탐구해 보세요. 낯선 문화를 알아가는 호기심과 내 취향을 확장시키려는 의지가 결합될 때 완전히 다른 세대나 취향의 사람들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가 탄생하거든요. 포인트는 문화적 간극을 좁히는 방법을 직접 찾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양이냐 질이냐라는 오래된 딜레마를 버리고 둘 다 놓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어차피 양도 질도 다 중요하다는 건 너무 뻔하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은 양의 축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두 편의 멋진 콘텐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오히려 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자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SNS에 여러 종류의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하나하나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라. 막연히 난 질만 추구해 라고 해서 1, 2주에 한 편씩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짧은 영상이라도 여러 번 시도해보며 꾸준히 데이터를 쌓는 게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쳤는데요. 저자는 더 나아가 매일 SNS에 수십 건의 콘텐츠를 올리라고 조언합니다.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봐야 어디서 어떻게 사람들이 몰리고 이탈하는지를 선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가령 하루에 5개에서 10개의 짧은 클립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채널에 뿌려두고 반응 좋은 형식을 찾아 집중 투자하는 식입니다. 저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양을 늘리면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니 영상이 쌓이면서 저의 실력이 점점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 영상을 매번 다르게 찍어보고 썸네일, 제목, 해시태그, 음악 등을 바꿔가며 업로드하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탈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영상을 수정 보완할 때마다 점점 더 완성도가 올라가는 걸 체감했습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린 이 책의 원제 데이 트레이딩 어텐션은 주식 단타 투자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주식 변동을 시시각각 지켜보며 그때그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처럼 SNS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는지 계속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영상이 터졌다 싶으면 같은 느낌의 콘텐츠를 다른 채널에도 올리거나 후속 영상을 더 제작해서 확산시킵니다. 반대로 반응이 저조한 콘텐츠는 빠르게 방향을 바꾸거나 폐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저자가 하나의 팁을 주는데요. 한 가지 주제의 영상을 여러 각도나 포맷으로 찍어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원소스 멀티 유즈 같은 방식이죠. 그럼 같은 영상에서도 다양한 컨셉의 영상을 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사업과 연결하는 단계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는 포맷과 채널을 찾았다면 그걸 내 제품, 서비스와 이어 붙이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텐션을 돈으로 바꾼다고 표현하는데 예컨대 카페 사장님이라면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인 영상에 오늘부터 3일간 스페셜 음료 할인 이벤트.
같은 메시지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온라인 트래픽이 오프라인 매출까지 연결되겠죠. 혹시 난 아직 팔 게 없는데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사실 그렇거든요. 이 채널의 경우도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는지를 익혀두면 나중에 내가 뭘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큰 자산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연습하는 셈 치고 매일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건 내 취향에도 맞고 사람들도 열광한다는 공통 분모가 생기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 지점을 놓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확장하고 사업화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다다익선 챕터의 요점은 이거예요. 질 좋은 콘텐츠는 양에서 태어난다. 다양한 SNS에 가벼운 영상을 마구 시도해보라. 반응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꾸준히 보완 수정하라. 그중 잘 되는 포맷은 집중적으로 확장시키고 사업에 더 접목하라. 이 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한 언젠가 반응이 폭발하는 포인트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상을 올렸다면 반드시 분석과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채널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다양한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데서 멈추면 의미가 없어요. 피드백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콘텐츠 개선까지 이어지는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그런 액션 플랜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즉각적인 지표 확인. 노출 클릭률은 처음 몇 초 동안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호기심을 유발했는지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클릭률이 낮다면 썸네일과 제목을 다른 버전으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시청 지속 시간은 영상 전체에서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이탈하는지, 어디서 가장 몰입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 30초 구간에서 이탈이 급증했다면 그 대목의 전개가 지루하거나 불필요할 수 있겠죠. 댓글, 좋아요, 공유 수는 단순 뷰뿐만 아니라 실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특정 영상에 유독 공감된다라는 댓글이 많다면 그 영상의 주제나 연출 방식을 더 확장시켜 볼 만한 거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왜 이런 지표가 나왔을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막연히 조회수만 올랐네? 뭐 떨어졌네라고 보고 끝내면 개선이 어렵죠. 어떤 요소가 성공 요인이었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를 구체적으로 짚어보세요. 심층 분석, 실험, A/B 테스트는 유튜브에서는 썸네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유튜브는 한 영상에 3개의 썸네일을 올려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클릭률, 시청 시간 등 같은 조건 하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썸네일인지를 A/B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층 분석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연령대, 지역, 시청 시간대 등을 정말 상세하게 보여주거든요. 내 영상이 예상 밖의 나라 혹은 예상 밖의 연령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면 또 그쪽을 겨냥한 추가 콘텐츠를 기획해 보자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또 커뮤니티 의견 수렴은 댓글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Q&A 세션을 열어서 시청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거나 투표 기능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타깃이 사실은 아니었네 라든지 이 부분을 더 늘리면 반응이 좋아지겠구나 라는 통찰이 생깁니다. 그럼 곧바로 콘텐츠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죠. 피드백 활용 실제 사례. 예를 들어 한 요리 크리에이터가 자취생을 위한 초간단 반찬 레시피 영상을 우연히 올렸는데 예상외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댓글을 보면 재료가 집에 있었던 거라 바로 만들어 봤다. 더 쉬운 버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의견이 많다면 그 니즈를 반영해 두 번째 초간단 반찬 편을 만들거나 세 가지 재료만으로 뚝딱 같은 시리즈로 발전시킬 수도 있겠죠.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라면 코미디나 댄스 콘텐츠에서 몰카 컨셉이 유독 반응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컨셉은 뭐 이런 조명이나 편집 스타일을 쓰면 조회가 더 올라가는구나 같은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다음 영상 기획에 반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행착오, 분석, 개선의 루프. 결국 SNS는 시행착오, 분석, 개선, 제시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에요. 영상을 10개 올렸다면 그중 좋아요나 조회수, 반응이 좋았던 한 두세 개 정도 영상을 분석해서 특징을 찾아내고 앞으로 새로운 영상에도 유사한 기법을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 계속 실험하고 잘된 방식을 확대 재생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그니처 포맷이나 성공 공식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반응이 저조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건 역시 소중한
학습 기회이겠죠.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다음 콘텐츠의 교훈을 녹여낸다면 실패 경험은 더 탄탄한 기획을 만드는 발판이 되거든요. 이 책이 말하는 피드백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관찰하고 그에 맞춰 변경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듣고 보니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나보고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여기 누구나 비교적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SNS 콘텐츠 아이디어를 준비했습니다. 가령 이 중 하나만 골라서 일단 찍어 보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시도하다 보면 의외로 이거다 싶은 포맷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첫 번째는 셀피 동영상입니다. 셀피 동영상은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포맷으로 초보자가 시작하기 아주 좋은 형태의 영상 제작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크리에이터 슈카님은 배경은 단순히 두고 자신이 직접 등장해서 친근하게 경제 시사 얘기를 풀어내면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영상 기획에 많은 장치가 없어도 시청자와 대화하듯 만든 콘텐츠가 통한다면 의외로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표정과 말투 그리고 배경만 잘 정리하면 되니까 장비나 편집 부담도 사실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두 번째는 제품 리뷰인데 무엇을 팔든 혹은 내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아이템을 리뷰하는 영상을 올려보는 건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해외에서는 테크 유튜버 마커스 브라운 리라는 사람이 스마트폰, 노트북 등 IT 기기를 전문적으로 리뷰해서 폭발적 구독자를 모았고 국내에도 뷰티, 패션, 가전 등 각 분야에서 리뷰 채널이 꾸준히 성장해 왔죠.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 없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물건을 리뷰하며 이걸 어떻게 재밌고 솔직하게 보여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쌓인 노하우는 나중에 실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할 때도 분명 큰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밈 활용인데요. 아직 영상의 컨셉을 못 정했다면 요즘 유행하는 밈을 적절히 변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아무 노래 챌린지처럼 한 사람이 춤이나 노래를 패러디하면 줄줄이 참여가 이어지면서 화제가 된 사례가 있었죠. 이런 밈은 이미 대중적 공감대를 깔고 가기 때문에 나만의 창의적인 해석만 더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조회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지나치게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내 주제나 캐릭터와 어떻게 접목하면 재밌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엄청 점잖은 사장님이신데 갑자기 탕후루 챌린지 같은 걸 밈으로 활용해서 찍는다면 어텐션은, 즉 사람들의 조회수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코어트와는 많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조회수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코호트들에게 얻는 조회수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래 일단 간단히 찍어보자 하고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여러 시도를 해본다는 이 책의 제목 데이 트레이딩 어텐션 개념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서툴러도 일단 몸을 움직여야 피드백도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꾸준히 성장하게 된답니다. 그래도 아직 난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댓글에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참 잘하지 않나요? 하지마 이 새끼야! 오늘도 제 영상이 많이 즐거우셨을까요? 앞에 두 개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또 아쉽다고 해주신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에 정말 반의 반도 담지 못했어요. 이 책 정말 좋은 책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뭐 다른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어떤 브랜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깨우는 띵킹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